기분이 나빠서 눈치채지 않고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만 문을 열었다. 열어보세요. 그러다가 약혼자 다이스케가 턱시도를 입고 책상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랑스러운 남자친구를 발견했어요.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보고 싶어서 보러 왔어요. 그야말로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잡고 영상방송을 켰다. 내 손으로 내 행복을 훔친 죄값을 치르게 해줄게. 이야기는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간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해 올해부터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올해로 회원가입 4년째입니다. 디자이너는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하지만 실제로는 집에 가져가는 급여가 낮고 주말에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브랜드의 매장 디자인을 맡게 되면서 드디어 본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작년에 제가 취업을 시작했을 때 남자친구 다이스케가 제게 프러포즈를 했어요. 나는 대학 시절 친구의 소개로 다이스케를 만났고 2학년 때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교육과 교양을 모두 잘하는 다이스케가 인기가 많다. 대학 졸업식에서 학생들은 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재다능함도 겸비해 풋살계 에이스로도 활약했다. 연애를 시작한 뒤에도 캠퍼스에서 미인으로 소문난 여학생들이 나에게 고백을 했다. 그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은 너무 친절하고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됩니다. 나는 한 번도 졸업 후 다이스케는 대기업 부품 제조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미래가 유망하다고 평가된다. 최근에는 판매자료 작성 등의 일로 바빠서 집에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네 일은 사무실 컴퓨터에서만 할 수 있고 집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집에 가는 게 더 빠르니까 집안일은 무거운 짐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곤 했어요. 최근에는 결혼 축하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걱정 중 하나는 결혼식 준비로 바쁘고 우리 둘을 위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상황이 안정되면 그런 걱정은 사라질 거라 생각했어요.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 7년간 이어진 이 관계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 그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프러포즈를 받은 지 약 6개월 후 저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이 결혼식 날 친정으로 돌아가 인사를 했습니다. 드물게 유미코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부모님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나는 임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다. 그것은 성격이다. 다정하고 능숙하며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유미코는 어렸을 때부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기량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미모는 아니었지만 매력적인 미소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고등학교 시절 과속이 엄격한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하고 치마를 짧게 잘랐다.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선생님은 나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으셨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안다.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기뻐할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내가 마음에 들까?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진지한 아이였어요. 나도 그래. 유미코를 봤어요. 부부가 되었지만 한동안 회계와 청문회를 따로 관리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갖고 싶을 때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허락 없이 휴대폰을 구입했는데도 직접 결제해야 하나요? 나는 내가 산 것을 도울 수 없다. 돌려줄 여유가 없어요. 생각해보니 스마트폰을 이용해 결혼식을 올렸던 것 같아요. 깜짝 선물을 계획하다 최신 모델이 있으면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나서 친구들에게 억지로 설득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한 달 후 마침내 시내에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순백색 드레스는 저와 어머니, 시어머니가 선택했습니다. 다이스케는 일이 바빠서 준비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오늘 나를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그 사람이 거기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식장에 입장하고 준비를 마치고 신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대학 동창 K를 만났습니다. 고 씨가 인사하러 왔습니다. 나오코님 축하드립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연습을 축하했다. 고마워요. 이제 생각해보니 잘 될 것 같네요. 결혼식장 직원을 위해 기획한 서프라이즈예요. 스마트폰을 행사장 화면에 연결하세요. 3열 승객들을 인터뷰해 깜짝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었다. 일반 공연만 하면 지루할 것 같아 이번 시상식에는 다른 공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구
부분회사 직원분께 여러 가지 부탁드렸더니 잘 들어주셨어요. 스스로를 돌보고 싶은 공간 디자이너들의 직업병이다. 3열 승객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오락하듯 대기실을 살펴보기로 했다. 신랑 대기실은 보여주지 마세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생산에 관한 한 다이스케는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푸와 논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직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공연에서 갑자기 발표하면 사람들이 많이 놀라실 거라 생각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나는 마음으로 신랑 대기실로 갑니다. 신랑 대기실 앞에서 심호흡을 하시면 아마도 다이스케의 턱시도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문을 5cm만 열었을 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 조금씩 책상이 흔들리는 소리, 쉰 목소리. 누군가 나와 함께 있는지 궁금해진다. 조금 더 열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10cm만 더 열어보겠습니다. 그러자 턱시도를 입은 다이스케의 뒷모습이 책상 앞에 서서 살짝 비스듬히 들여다보는 모습이 보였다. 거기를 보니 책상 위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조금 더 몸을 기울여 보니 유미코였다. 스님이 두 사람을 엿보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우리 앞에서 서로에게 너무 열중합니다. 나는 약 5초 동안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나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나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방송을 켰다. 사회적으로 널 없애버릴 거야 앞에 두 사람이 나를 알아차린 기색이 없어서 그냥 10분 동안 스마트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주시는 식장 직원분들도 훌륭하시고 서프라이즈도 잘 준비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그것은 것 같다세 줄로 늘어선 고객이 있는 행사장에서는 행사장 앞 대형 스크린을 통해 모든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상영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조심스러운 스마트폰의 모습 멀리서도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영상이 선명했다. 3열 승객들은 할 말을 잃었다. 기후의 부모와 시댁도 이 소동을 알아차렸고 그는 분노했다. 그의 멍청한 아들이 그를 즉시 보살펴줄 것이다. 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말을 막으시고 증거로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녹화해 두셨다. 전체 내용이 생중계된 뒤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다. 열심히 듣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집에 인사하러 갔더니 집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아무래도 6개월 전 우리 부모님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를 말하는 것 같다. 멋있다고 생각하고 얼굴을 보여줬어요. 내 여동생은 좀 심술궂었어. 그 얼굴이 최고였어. 첫 만남인 척하기가 힘들었다.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당신은 몰랐어요. 처음 만나는 것처럼 꾸며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다 운이 좋았던 걸까요? 나는 그들이 이미 반년 동안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대학 시절 이후 단 한 번도 적발된 적이 없으니 이 사람이 바람 피우는 놈이었나 봐요. 분노에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7년 동안 연애를 했고 한 번도 떨림이 멈춘 적이 없어요. 부정행위를 의심해본 적 없는 나에게 안심하고 공허함을 느낀 두 사람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옷을 갈아입고 나니 괜찮았다. 마치 나를 향해 다가오는 알아보려고 하다가 문 밖으로 나와서 바로 친척 대기실로 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이 모두 계셨습니다. 모두들 말문이 막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는 언니의 배신을 받아들이지 못해 울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 대동 쪽에 있는 나는 눈물도 흘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다이스케와 유미코는 아무것도 모르고 방에 들어온다. 아빠, 턱시도는 어떻게 있나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부처님의 전부입니다. 분노에 떨고 있는 시아버지, 이 분위기는 어떤가요? 농담하는 거군요. 이 계모와 아버지는 나에게 달려들려는 시아버지를 막고 내가 넘어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는다. 시어머니는 방금 우리 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이게 다야.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세요. 아무래도 우리 둘은 일 때문에 우연히 외출을 하게 된 것 같았다. 우리 만난 것 같아. 다이스케가 부품 제조사에 취업하자는 제안을 받은 지 약 3개월 뒤였다. 두 사람은 유미코의 휴대폰 회사에서 신기회를 통해 만났습니다. 게다가 이 여동생과 유미코의 관계를 알지 못한 다이스케가 불륜을 일으킨 것 같다. 그녀는 자신이 내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란 것 같았지만
그것이 우리 관계를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이스케는 대학 시절부터 정기적으로 연애를 하다가 어느덧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해냈다니 믿을 수 없어제 무감각함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나오코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항상 어린 소녀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을 속이는 것을 멈출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하지만 이제부터 당신과의 관계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건 사실이야. 난 곧 갈 거라고 맹세하니까 사과하기엔 이미 늦었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성 하나도 없는 멍청한 놈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없지만 이것밖에는 할 말이 없다. 그 말을 해보자. 사과하면 미안해지죠. 사회인으로서 다시 시작한다면 미안해요. 유미코 언니는 입을 다물고 말을 돌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버릇없는 것 같아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자만심 가득한 성격이 미워지고 싶은데 이 제3열 손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것이 저의 최우선 사항입니다. 바로 행사장으로 가서 식전 스태프들과 3열 손님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나는 돌아다녔다. 세 번째 줄에 앉은 승객들은 모두 그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다이스케의 친구와 동료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는 내가 가져가도록 허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나는 이미 화가 나기보다는 한심한 마음이 더 컸지만 속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길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회적 지위와 신뢰, 모든 인간관계를 잃었다. 그것은 분명했다. 악몽 같은 결혼식. 일주일 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회사의 임원 3명이 결혼식에 참석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지위를 잃었습니다. 나는 은퇴할 수밖에 없는 대학 친구 몇 명을 초대했습니다. 모두와 인연을 끊었다고 하는 여동생 유미코에게도 직장에서 누군가의 연락이 왔다. 해고됐다. 저를 너무나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진료비를 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지 2달이 지났는데 그 일이 정말 꿈이었을까? 내가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한 결혼식장에서 웨딩 디자이너로 일하고 싶은지 묻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유혹적인 초대였습니다. 이번 결혼식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디자이너로서의 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이 끝난 후에 경력을 쌓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흔치 않은 기회였어요. 2번의 답변으로 제의를 받았고 지금은 웨딩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업계에서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런 3번째 단계를 경험한다는 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의 결혼식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나는 매일 투쟁한다. 그런데 다이스케는 이혼 직후 모 영화 앱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매물로 내놨다. 가끔 동생을 위해 사주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출시된 신모델이라 새 것과 같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의사들과 이 돈으로 혼자 호화여행을 갈 생각이다. 아기가 괜찮은지 확인해주세요. 나는 평소 목소리만큼이나 아기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다쟁이 소녀는 하나를 향해 웃었다. 시끄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친척들과 아무 관계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꽤 사랑하는 아이를 당신과 함께 집에 두는 것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더럽고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실제로 썩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 건가요? 나는 충격을 받고 말문이 막혔고 내 딸은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당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귀찮습니다. 알면 결혼하자고 연락하지 마세요. 가차 무자비하게 전화가 끊어지고 남편은 눈물을 흘리는 나를 향해 다정하게 손을 얹는다. 이 일이 잘 알려져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수수료를 끝내자. 응. 그게 그 아이가 원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 한 달 후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딸에게 탈퇴 수수료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나는 아들의 결혼을 홍보하는 중이었습니다. 돈만 주고 취소하지 마세요. 초대하지 말아야 할 딸이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허락도 없이 선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뛰어내렸어요. 깨어있는 동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의 결혼식을 망쳐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비명을 지르는 것과 동시에 경비원이 딸을 체포한다. 제 딸은 비난과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3차 열차에 천천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그 소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불쌍한 눈으로 그 소녀를 바라본다. 전화로는 괜찮아 보였는데 종이가 지저분하고 볼이 찢어졌네요. 그리고 그 몸을 자세히 본 순간 뭔가 깨달았을 때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남편 마사타카와 결혼한 지 거의 30년이 되었다. 되다 남편과의 관계는 변장한 축복이었습니다. 나의 큰 아이는 나의 큰딸입니다. 작은 아이는 큰 아들 요타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직장을 다니는 성인이고 집을 떠나 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끝났다.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가 있었지만 특히 우리 아들은 쌓인 가족이 함께 이겨냈습니다. 중학교 때 말썽꾸러기 아이들과 어울려 말썽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지만 기적적으로 이 문제아가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는 야구와 사랑에 빠졌다. 그 후 그는 점차 올바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은 1년 전부터 여자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부모님 집에 자주 나타나지 않는 딸 유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드물게 유카에게서 온 거야. 남편에게 말하고 전화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세요? 엄마, 네.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그 사람이 요즘 우리 집에 오지 않아서 그 사람과 그 사람 아버지가 걱정됐어요. 당신이 괜찮기를 바라지만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미안해요. 너무 늦게 자고 있었거든요. 신고할 게 있어서요. 임신해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사즈카리콘입니다. 나는 생각을 멈추고 한동안 할 말을 잃었다.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습니다.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랐어요. 나는 야츠기바야에게 그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다. 이 딸은 웃으며 어떤 아빠들은 엄마에 대해 너무 많은 질문을 해요. 라고 말합니다. 분명합니다. 묻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잠깐 기다려요. 지금 아버지가 계시나요? 왜? 스마트폰을 스피커로 바꿔보겠습니다. 옆에 앉은 사즈카리콘 씨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헤라다시 얼어붙은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말을 건다. 아무튼 돌아와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왜 당신은 건강해요. 나는 건강하다. 내일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그 사람이랑 같이 갈까? 늦었어. 남편과 나는 이른 아침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결국 우리는 첫 손주를 갖게 되어 기뻤습니다. 나는 뭔가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 전화가 있은 지 며칠 뒤 갑자기 딸아이와 남편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순간 믿기지 않을 정도였지만 수고스럽게 오셔서 인사해 주셔서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환영했습니다. 그날 우연히 아들과 그의 여자친구가 방문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남자와 함께 축하를 했습니다. 내 성별이 내 유형인지 마음속으로 궁금했습니다. 딸의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내가 궁금했던 작품에 대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물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전염병이 돌면서 일이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비용과 출산 후 생활비를 걱정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딸과 손자에게 좋을 것 같아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그달부터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다네. 딸과 그녀의 남편은 매우 감사했고 자주 전화를 걸어 내 현재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통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키 역시 임신 중인 내 딸과 몇 달 후 연락이 두절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걱정되고 불안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오랜만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사히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기뻐서 울었습니다. 축하해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됐어요. 죄송하지만 저와 아기 모두 괜찮습니다. 빨리 아기를 만나고 싶어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남편이 내 옆에서 기쁜 마음으로 휴대폰을 사달라고 합니다. 몸짓으로 소통하다네. 그럼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게다가 아기를 보내는데도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돈을 더 주실 수 있나요? 그 소녀의 목소리는 어두운 편이고 통화 상대의 목소리도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서 마음이 불편하다. 그건 괜찮은데 아기는 괜찮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봐요. 남편도 내 상태를 알아차렸습니다. 검처럼 생겼네. 아무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송금액을 늘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답장을 못 받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끊었어요. 육아도 생각했는데. 그러면 아마 저한테 의지하게 될 것 같아요. 전화가 끊겼어요.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남편과 나는 어쨌든 송금액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3일 뒤.
쉼없는 시간을 보낸 뒤 남편은 회사에 있었고 나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나는 걱정을 참지 못하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이 키우는 게 힘들지 않나요? 나는 당신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끄러워서 앞으로 친척들과 인연이 없을 것 같아요. 평생 손주들과 함께 지낼 생각이 있으신가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나에게 돈을 보내는 것뿐입니다. 제가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기 때문에 딸은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뭔가에 닿게 놔두면 썩을 거예요. 한마디 말도 없이 전화가 끊겼다. 따라잡지 못한 아이는 어떻게 된 걸까? 남편이 전화해서 정신을 차렸어요. 전화를 받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남편이 내 어깨를 흔드는 나오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남편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눈앞에 있었고 나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나는 전화로 첫눈에 말했다. 남편은 내가 진정되는 것을 조용히 듣고 내가 진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슬프게 말했다. 유우카가 변했어요. 재정 지원을 중단하자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모든 금전적 지원을 취소하겠다고 이메일을 보냈다. 믿었다. 그 후 딸에게서 2통의 전화를 받았지만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간에이까 계획한 아들의 결혼식에 아들은 턱시도를 입고 초대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야구부 동료들이 자신을 놀려도 그는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역시 아들 여자친구의 웨딩드레스는 상상했던 그대로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결국 딸 유우카와 함께 반복할 뻔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나는 서둘러 그것을 흔들었다. 조금 머뭇거렸지만 딸들과 그들의 남편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 전화 통화에 대해 나에게 말한 내 아들은 그의 누나가 이미 그의 누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는 내가 그를 초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초청 직원들도 자리에 앉아 신랑 신부가 입장하기를 기다렸다. 시작 직전 아들의 딸과 그 남편은 초대받지도 않았음에도 결혼식에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혼 소식을 알고 있던 친척으로부터 결혼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내 딸의 남편은 우리에게 돈을 주고 약속을 어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딸아이는 혀를 내밀고 마치 다른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멍한 기분이 들어 행사장에 들어오려던 아들이 우리 결혼식을 망치려고 하는 걸까요? 화가 나서 현장에 갔는데 아들이 예전보다 성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합리함을 느꼈어요. 무자비한 이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식장에서 아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소동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아들의 팔을 잡았지만 아들의 달빛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런데 아들이 화를 내는 걸 눈치채고 야구부 시절 덩치가 큰 동료가 많은 사람들이 딸과 남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에 왔는지 묻습니다. 내 딸의 남편은 큰 남자들에 둘러싸여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걸까요? 왜 이 딸은 자신을 남겨둔 채 재빨리 달아났다. 딸은 정신을 차린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는 서둘러 시상식장을 떠났다. 행사장 분위기가 걱정됐는데 야구부 출신 팀원들이 너무 재미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식을 시작할 수 있었고 아들이 대신해서 출발점을 들어주면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팀원들을 포옹하고 그들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아들을 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런 모습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요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조금 늦어진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제 좀 진정됐으니 자기야 그 아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나는 궁금했던 것을 중얼거렸다. 나는 그것을 시도했다. 결국 당신도 궁금했지요. 결혼식에는 딸들과 남편들만 참석했기 때문에 아기도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걱정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와 나는 딸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때려도 괜찮아. 아무튼 여자애들이 걱정돼서 방 앞쪽에 도착하니 들어오기도 전에 거기에서 풀려났어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초인종을 누르고 유우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다. 저와 남편은 기분이 좋지 않아서 계속 문을 두드리며 유우카를 달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했어요.
이웃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없었지만 그랬어요. 그랬어. 더 이상 참지 못한 딸은 아무 말도 없이 문을 열었고 우리는 모두 방으로 달려갔다. 직후 나는 마치 쓰레기 저택처럼 보이는 방의 상태에 충격을 받아 숨이 막혔다. 국수 등을 담아두었던 듯한 용기들이 쌓여 있었다. 방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 있었는데 마치 버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대체 뭐야?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요. 이런 방에 아기가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날씬한 소녀는 대답하지 않고 아래를 내려다본다. 유우카, 진정하세요. 딸은 고민하는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임신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남편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기뻤습니다. 기해해요. 고통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딸은 말문이 막혔지만 말을 하기 시작했다. 연쇄 결혼을 결심한 것도 바로 딸이었다. 아무래도 남편이 그에게 말했기 때문인 것 같다. 앞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 육아용품으로 쓰일 예정이라 지금 임신 중이라면 부모님이 돈을 기부해 주실 거예요.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제안한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동생과 그의 아내는 나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내 아이를 방치할 것입니다. 안 돼. 라며 반쯤 위협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딸이 아이를 갖고 싶어하고 아이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제안에 따랐습니다. 그것 같다네. 딸의 남편은 우리가 보낸 돈을 내가 보관할 것이며 딸이 미래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저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외출하기 시작했다. 밤늦게 집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남편의 행동을 의심하던 딸이 남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그러자 딸의 남편은 뉘우치는 기색도 없이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것을 오래전에 깨달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 다 파친코 사는데 썼어요. 딸은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양육비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 딸의 남편은 점점 더 개방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습니다. 준해노요 이번에 말씀드리죠. 애초에 인증이 안 됐어요. 그렇게 말하면 짐 싸서 이혼할 거예요. 아무래도 웃으면서 나갔나 봐요. 걱정돼서 바로 전화했어요. 내 딸은 이제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도 못하고 실수로 말을 하게 됐다. 배신에 대한 절망. 어느 순간에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것 같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보내지도 못하는 것 같았다. 다 끝났으니까 돈을 빌려서 간단한 컵라면으로 먹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쉽게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어서야 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딸아이는 어업의 세계가 적성에 맞지 않아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카 생활. 그런데 그 쓰레기가 어제 나타났어요. 제 딸의 남편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은 내 동생의 결혼식이야. 딸은 왜 갑자기 왔을까 싶었지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쳐 있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정점에 도달했고 논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추억을 헤매던 중 얼마 전 우연히 친척 이모님과 함께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내 딸은 갑자기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을 기억했지만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나를 언어적으로 학대했기 때문에 가족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 딸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억지로 결혼식장까지 데려가셨는데 다들 거기 계셨고 남편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딸아이가 보고 있는 동안아 이제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오다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고 괜찮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딸과 아들의 아내는 단 둘이서 쇼핑도 하고 여행도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서 자매처럼 친해졌고 이제는 딸까지 낳았습니다. 나는 달그락거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상한 소리를 내며 진동하는 대기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제거할 수 없고 붙어 있습니다. 무엇? 책상이 흔들리는 소리, 쉰 목소리. 부모님은 종종 나에게 내가 좀 더 솔직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신다. 나빴어요. 미코는 현재 한 휴대전화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입사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월 매출만 받는다. 그의 사업 실적은 전국 10위 안에 든다고 한다. 우리는 성격이 전혀 반대이고
어른이 된 이후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지만 유난히 친하다.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나도 유미코만큼 세상 잘 나가면 좋겠고 언니 성격이 부럽다. 하지만 지금은 다이스케가 있어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내 여동생과 비교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긍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3개월간 결혼식을 참석한 뒤 결혼식 준비를 마쳤습니다. 준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로 시상식 준비를 맡았는데 이제 입사 4년차가 되면서 책임감이 더 많이 부여되기 시작했어요. 다이스케는 너무 오래 일해서 집에 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다이스케는 처음에는 결혼식에 열광했지만 점차 꺼려졌습니다. 저기, 결혼식 얘기인데 초대받은 손님은 누구죠? 방금 돌아와서 피곤해서 다시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아. 너한테 맡기고 나면 내일 집에 안 갈 거야. 속으로는 조금 화가 났지만 숨을 깊게 들이쉬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켰어. 예식 전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해도 괜찮을까요? 피곤하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러포즈 이후 1주년이 다가오자 그는 일에 더욱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이스케, 그 사람이 관련자로서 자신에 대해 좀 더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이를 염두에 두고 부부가 직장을 인정받고 더 많은 수입을 얻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올바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었어. 어느 평일 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나는 평소처럼 늦게 집에 돌아왔다. 다이스케는 계속 일을 했지만 특이하게도 일찍 돌아왔다. 오늘 일찍 오셨어요. 평소처럼 먹을 수 있어요. 어느덧 집안일을 모두 제가 담당하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조금 더 물어볼 게 있는데 무슨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신나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에 계속 물어봅니다. 새 휴대폰이 없어요. 2개를 함께 사면 아주 좋습니다. 사업 파트너가 추천 보너스로 보너스를 주었기 때문에 새 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 더웠어요. 그는 또한 다이스케에게 모델이 오래됐지만 결혼식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불평했다. 글쎄, 여기서 돈을 저축해야 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새 모델은 비싸죠. 2개에 40만엔, 보너스는 40만엔, 보너스에 대해 설명하는 다이스케의 말이 내 귀에 와닿지 않았다. 파워워드 40만이 나에게 메아리 쳤다. 내 말은 이미 샀다는 뜻이다. 오른쪽, 내 비즈니스 파트너가 나에게 2대의 새 스마트폰을 구입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멈췄다고 하네요. 그런데 모델 단위를 부품별로 반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웃기 시작했다. 아들은 침착하기를 기대하지만 둘이 함께 외출하는 날에는 항상 부모님 집에 놀러 갑니다. 내가 매일 거기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외로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새 아들의 아내